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갖춰야 될 요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고려한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하드웨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작고 간편한, 휴대하기 간편한 모바일 기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PC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PC가 아니다는 뜻은 뭐냐? 첫 번째, 한정된 화면 크기. 화면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PC보다 작죠. 근데 이 메모리가 처음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질 때는 메모리가 엄청 작았어요. 몇 메가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떤 그 핸드폰은 8기가가 되는 그런 램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256기가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 이제 그 사용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와 비교한다? PC와 비교해서는 화면도 크기가 작고 메모리도 작고 그다음에 저장소가 이제 이게 그 요 256기가 같이 플래시 메모리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램이고 요거는 메모리는 램이고 저장소는 플래시 메모리. 그죠? 메모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파워. CPU가 무한히 아주 빠른 걸 할 수 없어요. 왜? CPU가 빠르면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기가 많이 쓰고 또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로세스 파워를 CPU의 속도를 무한히 좋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PC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랩탑 컴퓨터, 그러니까 보통 데스크톱이나 랩탑에 비해서 제약이 많은데 먼저 낮은 프로세싱 파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램이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저장 용량도 PC는 몇 테라바이트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이 적다는 거예요. 작은 화면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높은 비용 뭐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뭡니까? 모바일 기기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한다 이 말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사용하면 뭐가 됩니까? 돈을 즉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코스트가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항상 잘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데 가면 뭐 인터넷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하나라든지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혹은 뭐 건물이 복잡한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또 인터넷이 막 잘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간헐적인 연결 상태 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리다. 이 말은 지금은 이제 LTE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LTE가 아닌 3G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속도가 좀 전송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레이턴시라는 건 인터넷이 갑자기 잘 안 되는 경우에 뭔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레이턴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턴시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높은 레이턴시를 가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가 한정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이 전기를 굉장히 절약하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전기를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 짜서 전기가 막 빨리 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핸드폰에서 삭제해 버리겠죠.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잘 오래 살아남고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게 하려면 즉 내가 돈을 벌려면 배터리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애플리케이션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올바르게 동작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로 매끄럽게 전환되어야 한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이 화면을 봤다고 해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웹페이지를 보고 싶어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PC 같으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막 돌아가죠. 근데 핸드폰 같이 우리가 리소스가 적을 경우
리소스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리소스라고 나왔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컴퓨팅 프로그래밍에서 리소스, 컴퓨터 환경에서 리소스라고 하면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리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라든지 이런 게 리소스예요. 그러면 CPU나 파워나 이런 메모리가 작은 그런 모바일 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B를 딱 띄우면 A는 뒷 배경에 있으니까 감춰지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A라는 프로그램이 굳이 동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또 PC는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계속 띄워도 되지만 핸드폰은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죠. 특히 PC는 수압 메모리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메모리를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다 동작을 합니다. 이 수압은 운영체제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바일 폰에서는 수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을 띄우면 나중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A라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들어가면 다시 얘가 딱 뜨죠. 근데 뜨면 이게 종료되지 않았다가 뜬 건지 종료되었다가 뜬 건지 여러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메모리가 부족해서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의해서 갑자기 종료되었는데 다시 A라는 프로그램 화면에 딱 뜨면 바로 직전 화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매끄럽게 전환 이런 말이에요. 직전 화면이 딱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전 화면이 등장하려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재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재시작을 해서 직전 화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직전 화면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어떤 화면이었다, 어떤 지금 동작 상태였다는 걸 저장한 다음에 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재시작할 때는 저장되었던 걸 읽어가지고 그걸 화면에 반영한 다음 시작하면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이 중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지 못 느끼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손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뭐겠어요? 뭔가 하면 어떤 앱이 이렇게 떠 있는데 내가 지금 눈에 화면에 이게 보고 있어요. 근데 A라는 프로그램 띄웠다가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을 딱 띄웁니다. 그러면 A는 뭡니까? 화면에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내가 지금 B를 막 쓰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화면에다가 뭔가를 팡 띄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이얼로그나 뭔가를 화면에 가리는 걸 띄우면 화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A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손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화면에 전면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 말을 포커스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지금 내가 화면에 터치를 하죠. 화면에 터치를 하면 이 터치를 받는 프로그램 있죠. 받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화면에 터치하면 이 터치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프로그램이 포커스를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터치 이벤트는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하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빼앗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포커스를 획득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는 앱이 현재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앱, 포커스를 획득하고 있는 앱을 우리가 액티브한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액티브 프로그램이 그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매력적이고 직관적인 UI. 너무 당연하죠. 예뻐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응성이 높아야 합니다. 어떤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에 보이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이 짜증냅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몇 초 기다릴 수 있는가 하면 짜증내지 않고 기다리는 건 100에서 200ms예요. 100ms는 뭔가 하면 1000분의 100초니까
10분의 1초에서 10분의 2초, 0.1초에서 0.2초 사이에 그 앱이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응이 빨리빨리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디자인 철학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비록 그 모바일 폰에서도 그 모바일 폰 환경을 고려해서 최대의 성능이 나와야 되고 반응이 굉장히 빨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가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웹페이지를 봤는데 네트워크 그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갔어요. 어떤 웹에서 뭔가를 봤는데 폰에 이 웹사이트의 내용을 딱 미리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이 웹페이지를 갔더니 다운로드 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걸 확 보여준다고 하면 현재 게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최신 게 잘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끊겼다가 붙었다가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사용자가 못 느끼게 해줘야 되겠죠. 오류도 안 나게 연결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뛰어나게 하려면 먼저 필요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불필요한 일. 그러니까 화면에 지금 보여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굳이 그렇지 않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은 최소한으로 해야 이게 성능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경쟁하면서 메모리를 획득하려고 하니까 메모리를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응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앱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나오죠. 이러면 이 프로그램 지웁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주 참는가 하면 100ms에서 200ms 정도 찾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윈도우를 이런 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ANR이라고 불러요. ANR 대화 상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 Application Not Responding이에요. Application Isn't Responding. Application Not Responding이 약자입니다. ANR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저 메시지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키보드를 누르거나 화면을 터치했을 때 5초 안에 반응하지 않으면 얘가 나타납니다. 이게 딱 나타나요. 또 두 번째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게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10초 이내에 on receive 핸들러에서 복귀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초 이내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배우면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그 외에 지금 이런 ANR 대화 상자가 출력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예를 이렇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IO라든지 이런 것들은 UI 메인 스레드와 분리해서 비동기로 실행한다.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테스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일련의 운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면을 띄웠다가 그 다음 화면 갔다가 또 다른 화면 갔다가 결국 어떤 일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태스크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태스크가 화면에 보이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오랫동안 실행되어야 한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하는 얘가 뭐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이 모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아이콘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나 아직 어디까지 동작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뷰가 메인 뷰라는 게 처음 프로그램을 띄우면 첫 번째 등장하는 화면 이런 말입니다. 그 화면이 빨리 보여야 되겠죠. 어떤 앱을 터치를 했더니 뷰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걸 화면에 다 표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어떤
핸드폰에서 앱을 딱 터치했는데 그걸 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초기 화면은 빨리 뜰 수 있도록 UI를 잘 디자인하라라는